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국내 증시가 꽤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반도체 섹터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지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YC 주가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제는 시장이 투자자들을 한번 헷갈리게 만든 날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2026년 YC가 왜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루하루 격변하는 주식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변동성도 더 커졌고요. 그래서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움직일 때는요, 늘 그럴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죠. 저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빠르게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30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걷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컸을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이 7%가량 오르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로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막상 시장은 기대와 달리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역시 AI 버블 아니냐 이런 인식이 더 강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당분간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시점에 오늘 새벽 마이크론이 10% 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반등이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와 투자자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 더 갈 수 있구나 하는 쪽으로 시선이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란 거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AI 수요가 이제 말이 아니라 계약과 숫자로 찍히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이크로는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에서 2026년 물량과 가격에 대한 계약을 이미 꽤 강하게 언급했고요. 시장 규모 전망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약 350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이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연평균 약 40% 성장을 내다보고 있죠. 이건 기존의 전망보다 2년 정도 더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과거 예상보다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는 확실히 가속도가 붙고 있고요. 결국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요. 이런 실제 주문과 공급 제약이 이어지느냐 이렇게 정리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2차 반도체 랠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한번 조정을 거친 뒤에 다음 랠리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1차 랠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AI 버블 논란이 커지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 됐죠. 그렇다면 수급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첫 번째,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두 번째, 주가가 아직 충분히 오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인식되는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가속도가 붙고 있는 AI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메모리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정밀성과 수율이 더 중요해지고요. 생산량이 늘고 공정이 어려워질수록 메모리 테스트 장비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YC가 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열리는 거죠. 핵심을 보시면요. 2026년에 이 웨이퍼 테스터와 버닌 테스터의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점인데요. YC 장비를 아주 쉽게 비유하면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공장 안의 종합검진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얇은 원판 상태에서 칩을 검사하는 게 웨이퍼 테스터고요. 완성된 칩을 극한 온도에서 오래 돌려보면서 내구성을 확인하는 게 버닌 테스터입니다. 결국 불량을 초기에 걸러내서 비싼 HBM이 나중에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인 거죠.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YC가 올해 삼성전자의 웨이퍼 검사 장비를 약 60대 공급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70대 수준의 추가 물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초 HBM4 관련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삼성전자 신규 라인에서 버닌 테스터 8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 추가 발주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합쳐서 150대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포인트는요, YC가 SK 하이닉스 버닌 테스터 시장에 처음 진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라인에 투입할 버닌 테스터 벤더 선정을 진행 중인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1순위는 이미 다른 업체로 거의 정리된 분위기고, 남은 두 번째 자리를 두고 YC와 또 다른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YC 장비가 순행식 방식이란 점인데요. 이 방식이 열 관리나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게다가 1순위로 거론되는 기존의 업체도 순행식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YC가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실제로 선정이 된다면 장비는 약 50대 정도, 매출로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내년을 놓고 보면요, 우리 YC 역대급 실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섹터와 YC 주가가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 구간은 이겨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흐름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서요, 중요한 구간 놓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 편히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